대통령별의 순간 대원 찾는 법 145번째 챕터. 안내자들은 침투를 해서는 안됩니다. 보다 부드러운 화합이어야 하지요. 나는 해결하는 방법을 알리고 그들은 그것을 영감이나 묘안으로 받아들여요. 다시 노력해보고 평화로워지려는 것이죠. 지구에 있는 사람들과 교신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삶을 너무 쉽고 편안하게 살지 않도록 돌봐야 하는 것이지요. 가능한 한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을 쉽게 뻗지 않아야 됩니다. 안내자들은 만약 너무 일찍 도와주면 결과적으로 그들이 더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카마라는 그런 일을 적절히 처리할 줄 아는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당신과 9명의 영혼을 돌보며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녀의 보살핌과 영향 아래에 있지요. 우리는 모두 카마라에게로 갑니다. 그녀와 더불어 관찰한 것을 이야기하고 발전시킬 것을 모색하지요. 테스, 영혼이 배우는 과정을 방금이한 것 같은데 당신이 하고 있는 다른 수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생명을 창조할 때 당신의 에너지는 빛과 열과 운동의 특성을 이용하게 됩니까? 최근에 카마라에게 칭찬받을 만한 어떤 창조물을 만들었습니까? 나는 물고기들의 숙달한 편이지요. 물론 엠브리오, 모든 생명의 초기 엠브리오에서 시작하지요. 그런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지시를 내리지요. 조직체에게 주어진 조건에서. 영혼이 생명체를 창조하게 되면 미생물부터 시작하게 되나요? 네, 작은 세포부터 시작하지요. 배우기 쉽지 않아요. 생명체의 세포를 분자로 바꿀 수 있을 만큼 에너지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러면 당신은 바로 새로운 화학물질을 생성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의 에너지로 기본적인 원소를 혼합해서 고기를 끄덕인 생명을 창조하는 데 익숙해진 영혼은 세포를 분열시켜 유전자를 배치하게 되는데 그것을 해내는 방법은 에너지의 입자를 원형질 속으로 보내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을 배워야 하지요. 태양 에너지와 보조를 맞추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제각기 태양은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향해 개별적으로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새로운 구조를 검토하지요. 돌연변이를 관찰함으로써 어떤 것이 쓸만한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실체들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각자의 태양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보통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유성은 영혼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자연히 관여하지요. 영혼의 시간은 지구의 시간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우리의 실험에 알맞도록 사용합니다. 앞으로 크게 만들 태양을 위해 연습하고 있으니까요. 충분히 압축하면 원자는 폭발하고 그 다음에는 농축되지요. 하지만 나 혼자서는 큰 것을 일으킬 수 없어요. 가장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합심하여 일하며 에너지를 어울리게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천체와 천공을 창조하는 거대한 열핵 반응 폭발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원천, 원로 영혼들의 집결된 에너지가 하게 됩니다. 그들이 진화된 에너지로 원천에 다가가려 하듯이 우리도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만약 영혼이 진화한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레벨 6에 속하는 영혼은 연계를 위한 더 높은 지성을 발전시키고 천체를 탄생시키는 일에 합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영혼에게는 자신의 진화를 위해서 너무 어렵지 않은 지적인 발전을 도모할 기회가 부여되었다. 이런 이론은 영혼이 실체를 지니고 환생하는 것에도 해당될 것이다. 테스는 암시하였다. 그녀가 원천이라고 부르는 최고의 지성은 원로라고 불리는 창조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들은 에너지를 모아서 우주를 탄생시키기도 한다고 하였다. 환생을 하지 않게 된 원로 영혼들의 화합된 에너지. 자이나교는 시다스라라고 불리는 완벽해진 영혼들이 우주를 창조하는 그룹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또 윤회를 거듭하지 않아도 되는 해방된 영혼이기도 하다. 그들 아래는 아라하트라고 불리는 지혜의 영혼들이 있다. 그들은 아래에 있는 세 단계의 진화 중에 있는 영혼들과 함께 환생을 하게 된다. 자이나 교인들에게 현실은 창조된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다. 때문에
시다스들은 창조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어떤 곳은 분석하는 학교이고 또 어떤 곳은 정신적인 세계이고 포착하기 어려운 것. 지구의 배움은 아직도 불완전하지요. 서로를 향한 적대감에 차 있는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지배당하는 인간들의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곳이지요. 지구에는 이겨나가야 할 두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알력이 끊어질 틈이 없는 곳이기도 해요. 다른 세계는 보다 인구가 적어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지구의 인구는 지적인 발전을 능가하고 있지요. 지구에는 싸움과 잔인함이 있지만 또 열정과 슬기로움도 공존합니다. 저는 위기에 처한 입장에서 일하길 바랍니다. 혼란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야 하지요.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구가 어려운 학교라는 것을.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영혼을 위한 안식처가 아니군요. 그렇죠. 더 쉽게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있지요. 그런 생명체는 영혼과의 알력이 적어요. 테스는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죽어가고 있는 어느 천체의 이상한 환경에서 날개를 지닌 작은 인체로 살았던 경험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녀의 표현에 따르면 그 유성계의 태양은 이미 노바 단계에 이르고 있었다. 그녀는 가쁜 숨을 쉬면서 토막토막 끊어지는 말을 하였다. 테스는 그 세계에 있는 습한 밀림에서 살았다. 그곳의 밤하늘은 별들이 너무 총총히 박혀 있어서 하늘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테스가 그 세계에 살았던 때는 그녀의 영혼이 아주 어렸을 때였고 가마라가 그녀를 지도하고 있었다. 그 세계에서 생존이 불가능하게 되자 그녀와 가마라는 지구로 와서 함께 수련을 쌓았다. 날아다니던 그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며 고립되고 서로에게 위험한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또 지구에서 사는 인간들같이 가족의 유대를 소중히 여겨 충성과 헌신을 다하기도 했다. 나는 영혼들이 서로 만나기 위해 시공을 헤치며 다가선다고 믿는다. 내가 살았던 물속의 세계는 매우 따뜻했다. 맑고 밝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그 세계에는 세 개의 태양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두운 곳이 조금도 없는 물속은 편안하였고 사는 곳을 마련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지구는 은하계 중에서도 별의 밀도가 드문 곳에 있고 주위엔 다만 8개의 별밖에 없으며 그 별들도 태양에서 10억 년이나 떨어진 곳에 있다. 우리들은 지구가 속하는 은하계에는 2천억이 넘는 별이 있고 우주에는 1,000억이 넘는 은하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태양의 영향을 받고 있는 별들에 존재할 수 있는 생명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컨대 우리가 속하는 은하계의 전체 중에 1%의 영혼을 맞을 수 있는 지적 생명체가 있다 하여도 그 수는 100만 대에 이른다. 영혼은 어느 곳이든 적절한 수동체가 존재하는 곳에 내어진다고 한다. 우리들에게 알려진 별들 중 다만 4%만 우리들의 태양과 같은 천체라고 한다. 하지만 영혼에게 있어 그런 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들이 환생하는 곳은 지구와 비슷한 곳이나 두 다리로 땅을 걷는 지적 존재가 있는 곳에만 제한되지는 않는 것 같다. 다른 세계를 경험한 영혼들은 마음에 드는 천체가 있으면 그곳을 주기적으로 돌아가게 되며 여러 생을 살게 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 지구도 그런 별 중에 하나라고 말한다. 다른 세계에 살았던 경험을 말하는 영혼들은 그들의 영혼이 지구로 오기 전에 인간보다 낮은 지능을 지녔던 생물의 몸속에 자주 머물렀던 것을 말하기도 하였다. 테스의 경우와 달리. 하지만 일단 인간의 몸으로 돌아오게 된 영혼은 지적 진화의 계단을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는다. 그래도 실체적인 대조가 심해서 지구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여행은 즐거운 것이 못 되는 것 같다. 중간 레벨에 속하는 어느 영혼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다. 수많은 지구의 환생을 가진 뒤 나는 안내자에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얼마 동안 지구를 떠나 있고 싶습니다. 다른 환경으로 가보고 싶습니다. 안내자는 충고하였습니다. 그런 변화는 이제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바일 것입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인간의 몸과 마음의 속성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우겨서 다른 세계로 가게 되었다. 그곳의 환경은 전원적이었고 주민들은 몸집이 작고
땅딸막하게 생긴 족속이었다. 그들은 친절하고 사려가 깊었으나 웃음을 볼 수 없는 작고 창백한 얼굴을 지닌 우울한 사람들이었다. 인간들의 웃음과 신체적인 유동성이 없는 곳에서 그들은 균형을 잃고 조금도 발전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한 경험이 그 영혼에게 특별히 어려운 과제로 느껴졌던 것은 영혼의 세계에서 익숙하였던 유머와 웃음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었으리라. 이 별의 순간 찾는 법 강좌는 현재 오프라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씩 해서 1년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 서울 동방문화대학원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됩니다. 서울 성북구 성북로 28길 60에 위치하고 있고요. 1학기 등록은 3, 4월에 받고 2학기는 8, 9월에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 시에 이 전화번호와 메일을 참조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